1455년 10월 10일 조선의 왕궁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아이는 왕자에서 내려갔고 한 남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그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세조 이성계의 손자 단종입니다. 겨우 12살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 왕에게는 무서운 삼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최고의 무사였습니다. 용감하고 똑똑하고 무술과 병법에 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이 남긴 아들, 즉 12살 난 조카가 왕이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조선을 제대로 다스리겠는가? 그래서 그는 정변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무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455년 10월 10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 반란군이 왕궁으로 향합니다. 칼을 들고 횃불을 밝히며 조카 단종은 침대에서 깼습니다. 적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종은 반란군을 이끄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아, 삼촌이 날 죽이려고 온다. 12살 먹은 왕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직 16살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된 세조는 밤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한밤중에 깼다고,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고. 세조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죽은 단종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누군가 자신을 찌르는 느낌. 밤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남은 기록입니다. 세조가 밤마다 칼을 들고 자았다고 합니다. 침대 옆에 경비병을 세웠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오지 않을까 해서요. 세조는 알았습니다. 내가 저주받았다. 내가 조카를 죽였고 그 죄가 나를 따라다닌다. 신하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왕이 점점 미쳐간다고. 왕의 눈빛이 흐릿해진다고. 세조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킨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이 집단 광증이 되어 조선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조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일기처럼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환상인가, 현실인가? 단종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 세조는 조선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죄도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의 죄는 자식들로 이어졌고 손자들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버린 인간성은 결코 되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조에게 묻습니다. 왕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조카의 죽음이 밤마다의 악몽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개유정난 이후 조선은 변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조의 죄가 조선 전체의 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8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세월 내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평온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진짜 얼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조는 조선 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훌륭한 정치를 했고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은 한 아이의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성을 버리면 그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도, 아무리 많은 권력도 잃어버린 양심을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조의 또 다른 면을 파헤쳐봅니다. 조선 최고의 군주가 동시에 조선 최악의 가해자였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